이번 시간에는 전기 파트를 할 거야. 자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문제 풀어. 자, 전기 지금 손들어. 전기 파트 들어가는 친구. 하나, 둘, 셋. 자, 좀 앞쪽으로 와. 됐죠? 넌 지금 전기 안 들어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얘 새끼야. 껴도 됩니다. 네? 전기 안 들어가? 아니 그래도 들어? 왜냐면 어떤 여기다 또 올릴 테니까 3교시는 자기 할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어디 펴냐면 202페이지 펴. 전기 들어가는 친구는 자, 전기 들어가는 친구 202페이지 펴. 자, 여기 원래 제목이 원자의 구조야. 우리 이 정도는 알아. 엄마 원자핵 있고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거 알아.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다는 거 알아. 됐죠?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밝혀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전자를 발견한 아저씨가 있어. 뭐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냥 전자를 발견한 아저씨가 누구야? 톰슨. 아니 감사합니다. 톰슨. 정확한 이름 뭐야 혹시 알아? 톰슨 화세. 조셉 존 톰슨이라고. 아들 이름은 조셉 베럿 톰슨인데 둘 다 노벨상 받아. 아빠는 전자를 발견해서 받고 아들은 전자 회절 실험으로 성공을 해서 받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전자를 발견해서 원자 모형까지 발표해. 원자 모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원자는 중성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해요. 이게 푸딩 모형인데 우리가 아는 그 푸딩이 아니야. 네? 영국 애들이 먹는 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인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박혀서 중성이 된다. 뭐 이런 거야. 네? 근데 이걸 금방 깨부신 아시겠어? 누구야? 러버드퍼드였지. 제자야, 제자. 네? 정확히 하면 이제 캐번디시 연구소 그 소장이었는데 초대 소장은 사실 맥스웰인데 금방 죽어요. 그리고 몇 대가 한 두세 대가 넘어가다가 이제 이 탐슨부터 막 유명해지죠. 그리고 이제 탐슨이 노벨상 받고 러더퍼드가 이제 소장이 되면서 알파선사는 알파선은 좀 알아두면 좋아. 알파선은 뭐냐면 헬륨이야. 정확히 하면 헬륨의 원자핵이야. 자, 무슨 얘기냐? 전자랑 비교를 하면 전자를 1이라고 하면 양성자가 보통 한 2000배 무거워. 근데 얘는 양성자도 2개, 중성자도 2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1g이면 얘가 대충 러프하게 한 8,000g이니까 8kg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알파선 산란 실험은 이런 거야. 원자에다 알파선을 쏜 거죠. 그럼 러더퍼드 톰슨의 말대로는 요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건포도 알갱이에 볼링공이 부닥친 거야. 그럼 뭐 당연히 다 이렇게 가겠지. 근데 뭐 재수가 없어갖고 부딪혀갖고 이렇게 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죠. 뒤로 들어오래. 말이 안 돼. 왜? 볼링공이 건포도랑 부닥쳤는데 뒤로 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포드가 뭔 얘기를 했냐? 중심에 굉장히 덩치가 큰 플러스가 있을 것 같아. 왜? 이 헬륨이 반발력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튀어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로 원자핵이라고 하고 그럼 원자 모형을 발표한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발표할 거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전자가 주변을 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돌려면 전기력이라는 녀석이 바로 뭘 해야 되냐? 원운동의 힘, 구심력이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사실 이게 교과 내용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 그럼 뭐가 나오냐? 전기력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전기력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전기력은 뭐냐면 자,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선생님 전하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전기를 띠는 값어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영어로 electric charge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다 그럼 플러스 전기를 일으킬 수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다 마이너스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야. 대표적인 게 요게 양성자 프로톤이고요. 요게 대표적인 게 전자야.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양성자나 전자는 실제로 전하량 똑같아. 둘 다 1.6 곱하기 마이너스 19소 쿨롱이야. 다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들이 대부분 다 중성이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양성자와 전자 숫자가 똑같아. 그래서 전기도 값어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야. 그냥 보기만 해. 보통 우리가 털가죽이라고 하면 뿜어뿜어 중성이야.
자, 이게 에보나이트 막대로 뽑아 중성이야. 근데 얘를 막 비벼.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에보나이트 전자를 잘 뺏어와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전자를 뺏어오면 드디어 플러스 전하가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나 원래 전기 뛰는 새끼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못 뛰고 있었어. 근데 너 마이너스 나갔어? 나 이제 전기 뛸래. 나 플러스야. 이런 거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딱 갖고 왔으니까 나도 이제 전기 뛸래. 나 이제 마이너스 더 많으니까 나도 전기 뛸 거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이 되면서 서로가 전기력이 생기는 거야. 돼? 전기력은 두 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전기력은 두 가지밖에 없어. 뿌뿌, 마마, 청력. 이런 건 사람이라면 다 할 거야. 뿌마, 마프. 자, 이게 이제 입력이지. 됐죠? 특히 결국은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만율력하고 좀 비슷하고요. 각각의 전하량의 곱. 자, 이게 전하량이에요. 양을 퀀티티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퀀티티라고 하는데, 자, 일렉트릭 차지, 그러니까 전하량, 퀀티티, Q1, Q2인데 여기에 거리 떨어진 거리, 그리고 여기가 쿨롱 상수, 이게 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Q1이고 얘가 Q1인데, 자, 거리가 만약 2R만큼 떨어져 있어. 그리고 얘가 서로 플러스인데, 자, 청력이 만약 F라고 한번 해볼게. 이런 거 나오지도 않지만 한번 해볼게. 그냥 둘 다 QQ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만약 떨어진 거리가 R만큼으로 줄었어. 그럼 두 녀석이 받는 힘은 4배로 커지겠지. 왜요, 선생님? 거리가 2분의 1배가 됐어. 그죠? 그럼 제곱이 역수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지?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그럼 잘 들어, 여기 봐봐. 자, 이거 어디다 적냐면 201페이지에다 적어. 202페이지 앞에다 적어. 이따 적어. 적으려면 쫙 적어. 자, 여기 봐봐. 우선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걸 먼저 좀 찾아야 돼. 돼? 자, 준비물은 얘들아, 준비물은 그냥 뭐만 있으면 되냐면 준비물은 플러스 1쿠롱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1쿠롱이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1쿠롱. 자, 이런 걸 뭐냐면 실험전화, 뭐 단위전화라고 하는데, 자, 여기 봐봐. 필요 없어. 간단해. 자, 나 봐봐. 집중. 자, 만약 여기가 플러스 전화 Q1이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전화 Q2가 있어. 자, 그러면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눠볼게. 자, 이 선형상에서 기역 영역, 미역 영역, 디귿 영역. 자, 여기 세 영역 중에다가 1쿨롱을 딱 갖다 놓으면 얘가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어. 자, 우선 여기다 플러스 1쿨롱 넣으면 0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도 밀지, 얘도 뭐야? 밀지. 주원이 되니? 여기다 넣어도 안 될걸? 둘 다 미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맞아.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자, 색깔 표시할게. 얘가 미는 힘과, 자, 색깔 표시할게. 얘가 미는 힘이 같으면 돼. 그럼 여기 거리가 만약 R1, 여기 거리가 만약 R2라고 하면 결국 얘가 노란색으로 미는 힘은 R1의 제곱분의 K의 Q1의 곱하기 1이야. 그럼 얘가 파란색이 미는 건 K의 R2의 제곱에 Q2의 곱하기 1이야.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그럼 결국 Q1과 Q2의 비를 루트를 씌워서 이걸 거리를 내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전기력 0이 되는 거야. 자, 간단한 연습. 얘가 만약 1대 4야. 전하량이 1쿨롱 4쿨롱. 그럼 1쿨롱 4쿨롱이면 여기가 1대 2로 내분하는 점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기력이 0이 되는 거야. 사실 선생님 여기 플러스라고 했지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결론은 어때? 똑같아. 양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럼 이번 뭘 좀 더 써볼게. 이건 아예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와. 이건. 자, 아예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봐. 그럼 얘가 만약 플러스 Q1이고 얘가 만약 마이너스인데 얘가 좀 족밥이야. 전하량 얘가 크다고 할게. 자, 그럼 이 영역 중에서 기역니은 디귿 중에서 어디다가 놓으면은 플러스 1คูณ 힘이 0이 될까라는 거야. 오케이? 우선 잘 봐봐. 여기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서정아, 여기다 1คูณ 놔봐. 그럼 얘가 얘를 밀어. 얘가 얘를 잡아 당겨. 자, 이거 계속 나올 얘기야. 절대 0이 되지 않지. 구조적으로. 돼? 그럼 선생님 여기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놓으면 얘가 밀고 얘도 땡기니까 어딘가 0이 될 텐데요. 자,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잘 봐. 얘가 전하량이 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얘를 미는 힘은 엄청 커. 왜? 거리는 가깝고 전하량이 크거든. 그럼 내 얘 봐봐.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거리는 멀고 전하량은 작아. fut밥이야. 그럼 얘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될까? 그럼 여기다 놔둬야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 놔둬야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콘을 놔두면, 자, 플러스 1콘을 놔두면 결국 이 노란색이 얘를 미는 힘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근데 얘는 전하는 작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Q1 대 Q2가 거리를 뭐하면 되는 거야? 외분하면 되는 거야. 자, 빨리 써라. 거기 202페이지 앞에다 빨리 써라. 쓰고 한 판 더 써야 돼. 한 판 더 써야 되니까 우선 요것만 써라. 자, 이렇게 정확히 해줄게. 동일 부호의 전하 둘 사이에 작용하는 1쿨롱의 힘이 되는 0이 되는 거. 얘는 반대 부호의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는 것은 외분을 한다. 이게 문제야, 진짜. 이거 배우는 거야. 이게 인기 좋으면 다음에 이걸로 사와. 알았어? 네. 이게 인기 좋으면 이걸로 사와. 네. 자, 지운다. 지워야 돼. 영상도 찍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 대충 적지. 됐죠? 자, 이쪽부터 지울게.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우선 엄마 문제를 몇 문제 쭉 풀어줄 건데요. 엄마 이거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봐. 이 전기력 문제풀이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요. 아도토에 문제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력 문제풀이 팁 혹은 순서를 좀 알려줄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잘 봐. 우선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해. 첫 번째는 전하량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전하의 부호를 먼저 찾는 거야. 전하의 부호를 찾는다. 쉽게 말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찾는다 이거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잘 봐. 우왕좌왕하지 마.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정법을 써. 가정법. 그러니까 만약 플러스라고 가정을 때려. 그래놓고 모순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순을 많이 하는 애들이 문제를 잘 풀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네? 마치 OX 퀴즈야. O라고 가정했는데 모순이 생겨. 그럼 뭔 거야? X인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되냐? 자, 두 번째는 전하량은 우리 메쿨롱이나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전하량은 뭐가 나오냐? 누가 전하량이 크냐 작냐인데 이건 보통 힘의 방향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여기가 A 전하가 있고 B 전하가 있고 C 전하가 있는데 얘네 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얘가 작용하는 힘의 압력이 왼쪽이에요. 자, 그럼 누가 전하는 크냐 이거야. 그럼 얘가 땡기는 힘과 얘가 땡기는 힘에서 얘가 땡기는 힘이 크니까 얘가 전하는 게 얘보다 크지. 이런 거 쉽죠? 됐어, 선생님? 주원이 됐어? 근데 잘 봐. 문제 내는 새끼들이 바보냐? 이렇게 되느냐? 자, 그럼 알아도 보통은 이렇게 돼. 전하량이 A보다 B가 크다는 걸 구할 수 있게 줘. 그리고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게 줘.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 결국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게끔 문제를 만들어. 문제 내는 새끼들 항상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만약 물어봤어. 야, A하고 전하량 C하고 중에 누가 커? 그럼 A, C를 비교하는 게 안 보여.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A, B 비교하고 B, C 비교하는 거야. 그럼 말해봐. B, C 비교하래. 그럼 누구 찾으면 돼? A, B, A, C 찾으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까 커넥트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려고 하면 커넥트를 뭐 하는 거야? 찾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세 번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건 만능이야. 치트키가 하나 있어. 자, 전하가 3개 이상이면, 근데 보통 3개야. 그럼 모든 전기력의 합력은 0이야. 즉 매력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얘가 지금 플러스고, 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뭔진 몰라. 자, 뭔진 몰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얘랑 잡아 당기는 건 작용과 반작용이야. 크게 같아. 방해 반대야. 얘가 얘랑 서로 미는 건 작용 반작용이야. 크게 갖고 방해 반대야. 얘가 얘랑 서로 잡아 당기는 건 자, 크게 갖고 방해 반대야. 그럼 이걸 전체로 합쳐봐. 그럼 이건 내력으로 다 날라가. 그럼 합쳐서 얼마야? 0인 거야. 돼? 한번 써볼까요?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7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3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합쳐서 마이너스 6이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가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아니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계산 잡더니 이거 뭐야? 얘가 2지. 적반인데.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4. 그래 다 합치면 0이다. 됐죠? 빨리 써놓으세요. 빨리 써놓으세요. 빨리 써놓으세요. 자, 이거 갖고 바로 문제를 풀 거니까 빨리 써놓으세요. 일단. 됐죠? 너 뭘 풀 거야, 볼 거야? 저 새끼 참 특이한 새끼. 어? 그럼 그냥 풀어. 어차피 영상 찍을 거니까. 아니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하나도 안 풀려? 응. 친구의 속도는 다 똑같지. 엄마? 야, 불줄 이거야? C는 MV? 어떤 매질에서 속도에 따라서 불줄기 변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이거 한번 해봐. A하고 B 중에서 네? 공기에서 맞아? 유리로 들어갈 때 맞아? 입사각과 그렇게 맞아? 맞아. 공기에서 유리를 할 때 부절률은 A하고 B가 여기 경계면 걱정이지. 누가 입사각 커? 그래. 아니 이거 크잖아. 너 불줄기랑 똑같잖아. 왜 이거 큰 거지? 실제 뭐 이건 다 먹었을 거예요. 아니 이걸 찾는 거잖아.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 부절률은 입사각 부절각 쌓여지잖아. 근데 불줄기랑 똑같잖아. 이게 상대 물질이랑 당연하지. 색깔에 따라 다른 거야. 네? 그럼 요건 뭐야? C는 MV 아니야? 그럼 공기보다 어때 여기가 더 각이 크니까 불줄 작지. 그럼 속도는 어때야 돼? 유리에서 더 느려야지. 돼? 그럼 얘가 거꾸로 나올 때 어때? 다시 이 각만큼 해야 되지. 이거 뭐야? 역진이잖아. 영상을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문제 봐봐. 자, 212페이지 13번 봐봐.
자, 선생님 좀 쉬운 거 하나 풀어주고 어려운 거 하나 풀어주고 수성 원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이거 그대로 정리를 해줄게. 지금 보면은 A가 플러스. 자, A가 플러스고요. 자, 여기 지금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X축의 점좌나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양전화 A의 자연 정기력. 나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나 봐봐. 건우도 봐봐. 엄마. 자, 나 봐봐. 나 봐봐. 이따 풀어. 이따 풀어. 한 번만 더. 문제도 풀면 뭐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자, 그럼 아까 썼던 거 여기 지웠는데 뭐야? 외력이지? 아, 외분이지? 그지?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뭐야? 얘가 플러스인 거야. 이거 아까 배운 외분이야. 그럼 또 말해봐. 전화량은 누가 커? 외분이니까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큰 거지? 주원이 되니? 보자마자 나와야 돼. 아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 외분이고 전화량은 B보다 C가 더 크다는 게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돼? 그런데 B에 대한 전기력이 마이너스 X야. 여기 봐. 얘 두 가지를 할 거야. 얘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래. 자 그럼 이거 나 그냥 이거부터 먼저 할게. 이게 눈에 보이네. 엄마. 그럼 이거 셋 다 연결하면 엄마 셋 다 묶으면 힘은 0이래. 그럼 얘가 왼쪽이면 얘는 모를까? 오른쪽이겠지. 그래야 전체 0일 거 아니야. 얘는 이미 0이니까. 자 그럼 이제 모순 좀 찾아봐 이거. 원래 이거부터 찾는 거야. 자 만약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봐.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를 밀어야 돼. 얘가 말을 땡겨야 돼. 얘는 이쪽이 될 수가 없어.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그럼 이것도 해봐. A하고 C 중에서 전화는 누가 큰 거야? 같은 거리인데 얘가 땡기는 힘보다 얘가 땡기는 힘이 작아. 그러니까 얘가 땡기는 힘이 이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A가 누구보다 큰 거야? C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가 A 이렇게 들어갔다. 빨리 정리해봐. 정리한 사람 옆에 15번 풀면 돼. 건우 지금 풀고 있네 벌써. 하은이 자기장 들어가지. 자 여기 볼까요?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대표형이라 내가 먼저 한번 해줄게. 여기 봐봐. 엄마. 자 그리고 무작정 막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봐. 패턴이 있어. 자 아까 선생님 뭐부터 찾는다고 그랬지? 주원아? 부호부터 찾는다고 했지? 돼? 자 얘를 플러스 줬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확 와버리니까 얘가 더 커졌네. 그럼 얘가 땡기는 힘이 세졌겠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네. 마이너스지. 그래 얘 이쪽으로 더 땡겨주지. 맞죠?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싸우고. 그럼 재밌는 게 있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분명히 얘를 땡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쪽인 거 누군가 밀었다는 얘긴데 누가 민 거야? B가 민 거야. 얘 플러스. 부호부터 찾았어.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애들이 놓치는 게 있어. 15번의 마지막 네 번째 줄 봐봐. C가 플러스 X 미안 세 번째 줄 봐봐. 가에서 양전하인 C가 X방울 F고 A는 크기가 2F인 전기력이 작용한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엄마 얘 크기가 힘이 2F래. 방향은 모르는데 요 첫 번째 가 상황에서 얘가 받는 전기력 2F래. 왜 이걸 안 써보는지 몰라. 이거 없으면 문제 아예 못 풀어.
자, 그래놓고 뭘 물어봤냐면 다에서 A에 대한 전기력을 물어봤어. 근데 선생님처럼 하면 돼. 여기 봐봐. 선생님처럼 하면 돼. 지금 여기 다에서 A에 대한 전기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 상황이 지금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거리가 똑같은 전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여기서 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구해야 돼. 그럼 하나 더 구할 거야. 얘하고 작용하는 전기력은 여기 있어. 얘하고 작용하는 전기력은 여기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야 돼. 그래야 그 두 개를 합쳐서 구하지. 다시 한번.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전기력 여기 있어. 여기. A, B 사이에 작용하는 건데 파란색 써볼게. 그 다음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노란색 써볼게. 노란색. 이걸 구해서 합력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돼? 구조를 잡아놨어.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그냥 잘 따라와봐. 잘 봐봐. 우선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할게. 나와봐. 자, 얘를 잡아당기는 힘, 미는 힘을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이따 가자. 자, 얘가 얘를 미는 힘을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 미는 힘 별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얘를 미는 힘도 별이야, 별. 요것도 이따 쓰자. 얘가 얘를 미는 힘이 별이야. 맞죠? 네? 여기 봐봐. 그럼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뭐라고?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네모야. 그럼 문제는 별에서 네모를 뺀 게 문제에서 F야. 근데 여기 봐라. 얘가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얘네들이 당기는 힘이 4네모로 바뀌어. 왜요, 선생님? 거리가 절반이 되면 힘 4배가 되거든. 그죠? 건우대님, 주원이 됐어요? 처리 됐어요? 그럼 머리 써보자. 그럼 얘한테 되면 EF는 별에다가 4네모를 더하면 요게 바로 EF예요. 자, 그럼 얘하고 얘를 단계식으로 구해볼게. 2배를 하면 2별 마이너스 2네모가 별 마이너스 6, 별 플러스 4네모예요. 그럼 별은 얼마냐면 6네모입니다. 6네모. 자, 쉽게 말해볼게요. 얘가 6네모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빼면 5네모. 5네모가 바로 F입니다. 5네모가 F야. 이걸 찾으면 끝난 거야. 5네모가 F래요. 5네모가 F래. 됐어요? 5네모가 F. 그럼 말해봐. 요게 바로 뭐야? 네모가 5분의 F. 요게 5분의 F야. 그럼 요 녀석의 4배가 여기가 5분의 4F야. 5분의 4F. 그러니까 요게 5분의 4F야.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5분의 3F인 거야. 5분의 4F. 됐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건우야, 이걸 봐야 돼. 건우야. 얘하고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5분의 F래.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에 작용하는 우리 힘이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럼 얘가 5분의 F야. 얘 사이의 힘이. 근데 얘가 합쳐도 2분의 2F야. 그럼 여기가 5분의 9F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거 2F를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요게 얼마야? 요게 5분의 9F야.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으로 F가 되는 거야. 빨리 정리해봐. 어려워. 오늘 7F는 왜요? 2F가 되려면 얘가 5분의 F인데요. 예. 너 영상 안 봤지? 저 지난주 파동. 파동이요? 어. 파동 발이 안 들어가서 못 써요. 봐야지. 그래도. 힘 안 들어간대 확실히? 자, 그럼 다시 돌아와봐. 200, 얼 정리해?
정리됐니? 정리됐어? 좋대. 자,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이 있는데 너희들 좀 풀어보고 나중에 좀 질문반적으로 할게.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우선 뭐냐면 봐.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톰슨이 원자 모형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알파선 산란 실험으로 문제가 있어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고 주변에 전자 이렇게 돈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행성 모형이라고 행성 모형. 여기 돈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국제 원자력 기구의 실제로 모형이야. 근데 이걸 깨부순 게 뭐야? 우선 문제점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아.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가속운동을 하면 원운동은 대표적인 가속운동이야. 알아도 그냥 원운동은 대표적인 가속운동이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전자가 가속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생겨. 이때 전자기파를 뿜어낸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를 뿜어내고 슉 가다가 꽝 하고 박는다는 거지. 즉 가속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전자기파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원자핵과 부딪히는 즉 안정성의 어떤 문제를 안정성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해. 자, 보가 닐스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 덴마크 과학자인데 야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됐죠? 두 번째는 만약 가속 운동을 해서 얘가 계속 돌다가 박는다고 하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에너지가 돼야 돼. 즉 스펙트럼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만약 러더포드가 얘기한 이론으로 하려면 러더포드의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생겨야 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안정성의 문제와 스펙트럼의 문제가 생겨.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보가 이론적 제시를 해. 네? 그게 바로 양자 역할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잘 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문제점을 지금 봐. 안정성 문제를 먼저 좀 해볼게요. 봐. 보가 수소를 가지고 이제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수소를 가지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깨부시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첫 번째. 자,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해결을 해. 특정한 궤도는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 이걸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해. 그리고 이 특정한 궤도를 바로 양자화된 궤도라고 해. 됐죠?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양자라는 말이 퀀텀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 띄엄띄엄이야. 띄엄띄엄. 자, 이걸 우리가 좀 멋지게 표현하면 불연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돼? 자, 그냥 간단하게 들어. 내가 이 물체한테 딱 1줄의 에너지를 줘. 그럼 얘 운동에서 1줄이 생기지? 내가 2줄을 줘. 그럼 2줄이 생기지? 3줄을 줘. 3줄이 생기지? 이게 바로 연속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수소는 골 때려. 양자, 쉽게 말하면 우리 미시 세계에 있는 수소에 있는 전자는 무슨 짓을 하냐? 에너지를 딱 1 주잖아? 그럼 안 먹어. 이거부터 이상해. 응? 안 먹어. 2 안 먹어. 3 안 먹어. 4 안 먹어. 안 먹어. 돼? 실제로 수소는요. 10을 딱 주잖아. 응? 안 먹어. 그러다가 10.2를 딱 주잖아. 응? 하고 먹어. 이거부터가 이미 변태 새끼야. 불연속적이죠? 독이니까 20 안 먹어. 근데 20.4를 주잖아? 먹는다? 근데 어떻게 먹잖아? 10.2 하나, 10.2 하나 이렇게 먹어. 얘는 에너지가 10.2로 양자화돼. 뭔 얘기지? 특히 봐봐. 이 특정한 에너지 준인데 이 특정하다는 게 바로 뭐냐? 특정한 넘버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양자화된 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돼. 첫 번째 특정한 궤도. 이걸 우리가 뭐냐면 n번째 양자수 n번째의 반지름은 보호 반지름의 n제곱이야. 양자수의 제곱이 돼. 이게 넘버라는 뜻이거든. 넘버링인데 띄엄띄엄 있는 곳에 어떤 부호를 붙여준 거야. 쉽게 말하면 순서를. 그럼 얘는 이게 상수니까 어떻게 되냐? 전자는 보호가 있는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는 양성자나 전자 하나인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반지름은 양자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커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런 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특히 보호가 이걸 뭘로 비교하느냐? 아파트로 비교를 하거든. 아파트 3층에 사람 살죠?
2층에 사람 살죠? 근데 2.5층에 사람은 안 살거든. 돼? 이걸 바로 양자화된 궤도라고 한 거야. 특히 우리는 양자화된 궤도는 잘 안 다뤄. 근데 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다르냐? 양자화된 에너지는 다뤄 우리가. 양자화된 에너지. 그래서 얘는 외워도. 자, 양자화된 에너지, 즉 넘버링을 붙인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의 양자수의 제곱의 역수야. 단위는 전자볼트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어려운 교가 몇 개 나오는데 우선 이거는 구속이란 뜻이야. 자, 그럼 잘 봐봐. 별거 아니고도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양자수에 맞춰서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3.6이야. 자,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이런 거야. 원자 핵에 전자가 속박돼 있어. 전기력으로. 그럼 얘를 끌고 나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속박돼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마이너스 여기가 13이고요. 주양자수 2를 여기다 넣으면 딱 주양자수 2를 넣으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4예요. 그럼 얘는 덜 구속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말해봐. 이거 진짜 질문을 하더라고 애들이. 마이너스 3.4하고 마이너스 13.6 중에 누가 에너지 커요? 얘가 큰 거야. 야,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야. 이거 스칼라야 에너지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구속이란 뜻이라고. 그럼 말해봐. 얘는 강하게 전자가 구속돼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10.2만큼 줘. 그럼 얘가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가 들뜨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고 이걸 들뜬 상태라고 해. 즉 바닥이 아니면 다 들뜬 상태야. 돼? 그럼 조심할 건 에너지는 얘가 높고 에너지는 얘가 낮은 거야. 되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이제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될 단어야. 이과 학생들. 근데 이때 이 흡수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에너지 상태가 달라질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광자라고 하는 빛의 형태. 정확히는 빛 알갱이. 빛 알갱이. 정확히는 빛 입자라고도 많이 표현해. 빛 입자라고 하는 광자라는 에너지로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막스 플랑크의 광양자를 써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전자기파를 배웠어. 그럼 전자기파는 파동이니까 파동의 속력은 C인데 전자기파는 무조건 파동의 속력이 C라고 했어요. 너희들 지난주에 배웠지? 그럼 이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쪽까지 쫙 배웠어. 감마선, X선, UV, 과시광선 중에 여기가 보라색, 빨간색, 여기가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걸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때 흡수되는 빛은 바로 요 새끼 F를 써서 여기다 쓰지 말자. 여기다 쓰자. 이때 흡수되는 이 광자라는 에너지는 프랑크 상수 H라는 것에다가 빛의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요걸 전자기파의 파동식을 쓰면 람다분의 H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나 봐봐. 재밌는 게 있어. 선생님, 혹시 그럼 이게 그건가요? 맞아. 얘가 만약 요렇게 올라갈 때 이게 바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가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방출을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야. 그럼 이건 뭐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잘 봐. 만약 여기 수소가 있어. 우리 수소를 갖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다가 백색광의 빛을 쫙 비춘 다음에 저온의 수소기체를 통과시켜. 그럼 여기다가 분광기로 요렇게 스펙트럼인데 분광기로 딱 보면 원래 얘가 수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백색광은 연속 스펙트럼이 쫙 나타나야 되는데 요 수소기체를 통과하면 중간중간에 검은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그럼 이 검은 선들이 바로 요 에너지를 흡수에 처먹은 거야. 더 웃긴 건 얘를 만약 고온으로 바꿔. 그럼 이때 방출되는 걸 분광기로 보면 아까 이 처먹었던 걸 그대로 방출을 해내. 이게 바로 요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머리 써.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다가 만약 3을 넣게 되면
3을 넣게 되면 주양자수 3일 때는 사실 이거 격차가 엄청 커. 여기가 마이너스 1.81이야. 물어볼게. 다 여기 봐. 요때 흡수된 게 A, B시고요. 요게 흡수된 빛을 B라고 할게. 물어볼게. 흡수된 광자의 진동수는 A가 크냐 B가 크냐. 그럼 흡수된 빛의 파장은 A가 크냐 B가 크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자 그럼 말해봐. 여긴 10점이야. 근데 여기는 1점 얼마밖에 안 돼. 얘가 훨씬 에너지가 커. 그럼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B가 큰 거야. 근데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진동수가 큰 빛이라는 건 파장이 짧은 빛이니까 얘는 역수가 되는 거야. 네? 그럼 머리를 하나 더 써볼까? 만약 주양자수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간격이 더 좁아져요. 이건 계산도 짜증나. 아무튼 그럼 말해볼게요. 만약 요걸 설명하자. 자, 요때 방출되는 빛이 A고 요때 방출되는 B가 B고요. 만약 이렇게 다이렉트로 방출되는 빛이 있다고 해볼게. C라고 해볼게. 돼? 그럼 무슨 결론이 나냐면 선생님 그럼 결국 이때 방출됐던 에너지는 HFA잖아요. 맞아. 그럼 이때 방출됐던 에너지는 HFB인데 어차피 이 에너지 두 개를 합한 게 한꺼번에 내려온 HFC랑 같네요. 맞아. 그럼 이렇게 날리면 결국 진동수는 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약 파장으로 써봐. 바꿔볼게. 이게 그럼 람다 A분의 HC고요. 얘가 람다 B분의 HC. 그러면 얘가 람다 C분의 HC가 되면서 역수의 합의 역수가 되는 꼴이야.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아도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다 끝났어.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 봐. 집중해봐. 그럼 다시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 자, 주양자수가 1이고만 주양자수가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3.6이야. 자, 주양자수가 2, 주양자수가 3, 주양자수가 4, 주양자수가 5. 자, 그럼 요렇게 무한대로 갈게.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주양자수 4, 5 이렇게 하는 거야. 이따 줘. 오케이? 알아줘.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봐봐. 이 방출 스펙트럼 중에서 이렇게 일궤도로 떨어진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라이먼 계열. 자, 그럼 봐봐. 사실 좀 냄새 나지? 얘가 여기가 무한대라고 하잖아. 그러면 무한대가 0이거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4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봐서 3밖에 안 돼. 근데 여기가 10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라이먼 계열들은 방출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야.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가 세다는 건 파장이야. 짧지? 그럼 얘네들은 주로 자외선 계열로 방출이 돼. 돼? 근데 자외선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얘 발견이 좀 늦어졌어. 자, 그럼 이거 알아야 돼. 2궤도로 떨어진 애들 있어. 2궤도로 떨어진 애들 있어. 이걸 우리가 바로 발머 계열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어. 아까 전자기파에서 외워야 될 게 있어. 자, 전자기파에서 너희들 좀 외워야 될 게 있어. C는 진동수, 빛의 속도는 진동수 파장에서 파장이 짧은 쪽과 긴 쪽을 한번 놓으면 이쪽에 UV 자외선이 있고요. 이쪽에 가시광선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 이쪽에 적외선이 있어. 특히 이거 외워야 돼. 가시광선 보라색과 빨간색이 대략 파장이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야. 자,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어. 그럼 얘네들은 발머 계열에는 좀 족밥 애들이니까 족밥이면 파장이 좀 길어야 돼. 그럼 발머가 뭐가 나오냐? 발머 계열이 바로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나와. 재밌는 건 얘가 얘보다 먼저 발견돼. 왜? 눈에 보이거든.
됐어요? 자, 그럼 하나만 하고 끝낼 거야. 여기다 하나만 하고 끝낼 거야. 하나만 끝낼 거야. 잘 봐. 하나만 끝낼 거야. 지금 그럼 이 방출선들을 보면 얘보다 얘가 진동수는 작을 거야. 에너지는 작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진동수가 졸라 크고 크다가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면 요거야. 제일 작은 애가 2에서 1로 떨어진 거야. 2에서 1로. 그러니까 얘네들 거인 나라에서는 얘가 2에서 1로 떨어지는 진동수가 제일 뭐야? 족밥이야. 너 이렇게 작아 새끼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발목에는 거꾸로 해볼게. 가장 방출될 때 진동수가 그게 무한대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가 지랄 얘만 커봤자 얘보다 잽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얘는 뭐야? 거인 나라, 소인 나라의 제일 큰 새끼야. 알겠어?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럼 거꾸로 말해봐. 선생님, 얘보다 얘가 파장이 기네요. 얘가 기네요. 그럼 얘가 제일 기네요. 2에서 1이 제일 길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얘 파장이 제일 짧아. 그 다음 그럼 얘가 제일 짧은 애야. 무한대에서 2로 오면 제일 짧은 애야. 비교도 안 돼. 얘랑. 그래서 뭐야? 스펙트럼 오버랩이 안 돼. 안 겹쳐. 돼? 돼? 하나만 더 하라고. 선생님, 근데 인터벌이요. 얘보다 얘가 인터벌이 크네요. 맞아. 얘 인터벌보다 얘 인터벌이 커. 무슨 얘기야? 파장이 스펙트럼은 파장이 긴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져. 외워. 자, 다 필기. 자,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다 필기. 자, 문제는 너희들이 풀면 돼. 또 해줄 거니까.